아, 다들 정말 오랜만에 만났어요. 네. 저희가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니 뭐 그냥 사는 건 똑같은 것 같아요. 그죠? 예. 저는 늘 똑같이 시나리오 수정, 마감을 반복하고 있고 그 얼마 전에 좀 꽤 됐지만 한강 작가님 노벨 문학상 타셨잖아요. 아. 그 기념으로 여수에 갔다 왔습니다. 한강 작가님이 아세요? 그 본인이 기념. 아니 여수의 사랑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한강 작가님하고 뭐 친분이 있거나 이런 건 아 아니에요? 전혀 여수에 가서 한강을 느끼고 안 들어오세요? 아, 형. 이거 그럴 때 꺼놨어야 핸드폰 되는데. 꺼놔야지. 약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왜요? 얼굴이 왜 빨개지는데 왜? 왜 숨겨요? 봐봐. 아, 뭔데? 뭐야? 성철아, 나 기억나지? 보고 싶었어. 우리 오랜만에 얼굴이나 보자. 주소 보낼게. 여기서 만나. 소장은 아니죠. 어떤 내용인지 좀 확인을 해봐야겠네. 네. 이거 묻고 주성철 씨 금융감독원입니다. 모르는 문자의 URL을 그렇게 쉽게 클릭하시면 안 됩니다. 최근에는 신용카드가 발급되었다며 본인이 발급한 것이 아닐 시에는 연락을 달라라고 하여 피해자가 연락을 하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기관을 사칭해서 피해자를 압박하고 이렇게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택배가 발송되었으니 확인해달라라고 하며 URL을 가진 문자를 보내서 피해자가 URL을 클릭하면 악성 앱이 설치되고 또 개인정보 탈취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정보가 탈취되면 내 기존 예금 잔액뿐만 아니라 새로 비대면 대출이 시행되어서 대출 금액까지 갚아야 하는 힘든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모르는 문자를 받으셨을 때는 절대 URL을 클릭하지 마시고 또 그 번호로 전화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깨끗하게 문자를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주성철 씨? 이상 금융감독원 1열이었습니다. 초면인 분에게 이렇게 꾸지람 해주니까 아니 뭐 일하다 큰일 나겠네. 그 아무거나 그렇게 눌러갖고 되나? 뭔가 뜨면 링크를 습관적으로 누르는 버릇이 있으니까 진짜 조심해서. 택배 왔습니다. 반사적으로 누르게 되는 게 되게 위험한 것 같아요. 맞아. 어쨌든 최근에 실제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가 더 화제가 됐었는데요. 무슨 영화인지 아시죠? 나도 알고 있어. 개봉했을 때 극장 가서 봤는데 시민덕희라고. 네. 이게 수수료를 먼저 납부해야지 대충 대부업체서라도 빌리시고 아니 빌리고 진짜 너무 아까운데 혹시 궁금해졌어요? 저 화성은행 손진영대입니다. 손대리 이 프로페셔널 새끼야! 제가 제보한다고요. 꿀려. 나만 믿으시오. 생각이 못 잡힌다. 기수가 진짜 일했네. 이 때문에 한 번 더 봐야 되겠다. 아, 진짜. 그리고 마치 짠 것처럼 네. 시민덕에 출연한 배우님이 오. 방구석을 찾아주신다고 합니다. 자, 과연 누굴까요? 시민덕에 나온 배우님. 라미란 배우 너무 좋아합니다. 공명? 영화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에요. 그분을 모셔보도록 모셔보자.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표를 그다지 반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네, 표창원 박사님께서는 디스커넥트와 소셜 포비아라는 작품을 우리 함께 볼 때 그 N번방 얘기를 나눴었거든요. 네. 그때 나오셔가지고 정말 많은 얘기를 들려주셨는데요. 인간들이 아니에요, 사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이 자리에서 뵙게 되는 것 같은데 오늘은 또 이렇게 계속 우리가 앞에서 배우라는 타이틀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네, 격하게 반갑습니다. 제가 배우 표창원입니다. 시민덕희의 핵. 네. 핵이죠. 뿌리. 요즘 흑백요리사에 살짝 얹어가면 네. 킥이다. 이것이 이 영화의 킥이다. 네. 방금 전에 저희 주 과장님께서 금감원으로부터 경고장을 굉장히 아셨죠, 요란스럽게 주성철 씨? 받았는데 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데 주 과장님뿐만이 아니죠. 요즘 그런 분들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와. 예. 그 제안 받았을 때 흔쾌히 수락을 하셨는지 그 비화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그때는 그 제목이 정해지지 않았었을 때예요. 그래서 그냥 이러이러한 유형의 영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라미란 씨가 주연입니다까지 네. 듣고 그래서 자문 요청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라 뭐 출연이라고 하셔서 제가 좀 살짝 멍했죠. 왜 출연일까? 혹시 저도 모르는 제 안에 배우로서의 잠재력을 알아보신 감독님이 계신가? 그건 아니었고요. 그냥 제 역할 그대로 나와서 원래 하시던 대로 하시면 되니까 부담 안 가지셔도 된다고 하셔서 도움만
수사만 된다면 특히 보이스피싱 정말 심각하잖아요. 너무 많은 피해자들이 나오고 계시고 영화를 통해서라도 경각심을 좀 일깨워드리고 싶다, 일조해드리고 싶다 그런 마음이 흔쾌하게 네 알겠습니다 허락을 했죠. 그렇다면 표창원 박사님이 출연한 영화죠 시민더키 이번에도 거의 없다가 만든 영상으로 함께 보도록 할게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 덕희 씨는 아이들과 함께 근근히 살아가고 있던 노동자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살만한 집을 구하기 위해 여분의 급전을 필요로 했고 바로 그것 때문에 그녀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에게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되고 말았습니다. 김덕희 고객님 맞으신가요? 네, 누구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저 화성은행 손진영 대리라고 합니다. 고객님은 2천까지 가능하시거든요. 돈을 빌려주겠다던 손대리는 손대리 좀 불러줘요. 누구세요? 제가 손진영인데. 처음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고 그 얼굴 없는 손대리는 그녀가 빚더미에 앉아가며 끌어다가 보내준 돈을 저 혹시 돈 보내셨어요? 낼름 받아서 사라져버렸죠. 근데 경기가 안 좋고 그러면 소액 대출이라든지 사실은 그럼요. 솔깃할 수밖에 없잖아요. 또 그런 분들이 많이 저런 사건에 연루가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대부분 알고 전화를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없는 사람이 저렇게 돈을 또 뜯기면 대법원에서라도 진짜 빌리시고요. 천청. 아니 빌리세요. 청천벽력을 정통으로 맞아버린 덕희 씨는 민주경찰의 도움을 받으려고 해보았으나 언제나 일은 많고 인원은 부족한 우리 경찰은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그녀의 고통을 강 건너 불 보듯이 바라봅니다. 돈이 좀 급했어요. 아무리 돈이 급하다고 그냥 8번이나 달래는데 그걸 보통 이런 말을 우리는 2차 가해라고 부릅니다. 왜 피해자를 혼내고 있나요? 범인을 잡아야지. 다행히 그녀 곁에는 믿음직하고 성격까지 좋은 동료들이 물심양면 도움을 주지만 덕희 씨는 자신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라는 사실을 이 동료들에게까지 말할 수 없습니다. 아니 언니 대출 받았는데 뭔 걱정이야. 그치. 한편 보이스피싱범 손대리는 그녀의 돈을 몽땅 털어서 아마도 모히또에서 몰디브 한 잔을 마시는 건 고사하고 모니터 앞에서 몰매를 맞고 있네요. 콜해 콜. 멍 때리지 말고. 안타까운 사정은 이쪽도 만만치 않습니다. 손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꼬임에 속아 중국까지 날아온 손대리. 원래 이름은 재민입니다. 권재민. 수경아예요. 재민은 범죄 조직에게 감금당한 채 보이스피싱 전화를 돌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강제로 범죄의 도구가 된 셈이죠. 재민은 이런 상황이 괴로워서 몰래 탈출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만 먼저 시도하던 친구들이 붙잡혀서 무자비한 구타를 당하다가 심지어는 사망까지 하는 것을 보고 생각을 고쳐먹기로 합니다. 탈출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방법을 바꾸기로 한 거죠. 자기가 사기를 쳤던 사람에게 제보하는 쪽으로 말입니다. 누구세요? 저 화성은행 손진영 대리입니다. 손대리. 증발해버렸던 사기꾼이 다시 전화를 걸어오니 당연히 덕희 씨는 이 프로페셔널 새끼야! 고급스러운 어휘를 구사하면서 믿지 않지만 이번에는 재민 쪽도 절실했습니다. 제가 제보한다고요. 제보. 근데 왜 하필 나야? 김덕희 씨가 제일 빨랐어요. 돈 보내는 게. 그거 좋은 거예요. 그만큼 추진력이 좋다는 거니까. 보이스피싱범한테 이런 칭찬 들으면 기분이 더 안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덕희 씨는 신렛 같은 희망을 잡았습니다. 이제 기쁜 마음으로 경찰에게 알리기만 하면 이런 건 쓸모가 없고요. 어차피 우리는 이 재수사를 못 해요. 재수사를 못 한다네요. 왜 못해요? 콜센터 주소가 없잖아요. 주소가 없으면 못 해요. 아, 주소가 없어서 우체국인가요? 그래서 추진력이 넘치는 우리의 덕희 씨는 그놈의 주소 직접 가져다 주기로 결심합니다. 할 일도 안 하는 경찰들 말고 할 일도 제껴놓고 도와주는 믿음직한 동료들과 함께 말입니다. 멤버도 좋군요. 중국어 통역이 되는 복림과 실시간 촬영 담당 숙자 그리고 현지 운송책 에림까지. 재민도 재민대로 멍하니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뇌물까지 먹여가면서 핸드폰 사용이 가능한 중간 관리책으로의 승진을 감행한 다음에 콜센터 내부의 사진은 물론이고 피해자 명단까지 모조리 찍어서 한국 경찰에게 전송하려고 했으나 이게 또 쉽지가 않습니다. 애초에 여기서 제대로 작동되는 물건을 줬을 리가 없죠. 덕희 씨 못지않게 추진력이 넘치는 그는 포기하지 않고 이번에는 컴퓨터에 연결해서 팩스로 전송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사무실에 몰래 숨어들어서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었죠. 만약 발각되면 변사체로 발견될 각오를 해야 합니다. 한편 맨바닥에 헬멧도 없이 헤딩하고 있던 덕희 수사팀의 수사는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 땅은 너무나 넓고 비슷비슷한 비주얼의 공장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드리다 보면 열리지는 않아도 부서지기라도 하는 법입니다.
올드보이의 오대수 뺨치는 막무가내 수사 끝에 마침내 찾았습니다. 저기 춘하루 어디 여기 저 춘하루 그리고 손대리. 그 근처에 있던 손대리 맞지? 재민까지 한 방에 찾아서 촬영을 한 줄 알았는데 카드가 없어. 메모리 카드 안 넣었네. 메모리 카드가 없었군요. 근데 저런 실수 많이 하긴 해요. 맞아요. 네. 예. 어째 일이 너무 잘 풀린다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잠복에 들어가야 합니다. 어설프기 짝이 없는 변장을 하고 어떻게든 재민에게 본인이 왔음을 알리려고 안간힘을 쓰는 덕희와 어떻게든 증거를 확보해서 경찰에게 넘기려는 재민. 이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눈에서 피눈물이 흐르게 했던 보이스피싱 조직을 때려잡을 수 있을까요? 영화 시민 덕희에서 나머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영화를 보는 것 자체가 공부다. 네, 맞습니다. 네. 이번엔 진짜 어디 빌릴 데 없으세요? 아 일단 대부업체에서라도 빌리시고요. 제가 5천까지 해드린다니까요. 시민 덕희는 올해 개봉했던 영화고요. 이제 실화를 바탕으로 한 현실적인 이야기로 많은 관객들의 공감을 얻은 작품이죠. 네, 2024년 바로 올해 이제 1월 24일에 이제 개봉을 했고 관객 수는 171만 관객을 동원하면서 많은 관객 사랑을 받았는데요. 그 영화 선의와 슬기라고 하는 작품으로 이제 데뷔한 이 박영주 감독의 그 두 번째 작품인데 이 작품이 되게 재밌었던 것은 뭐 원톱 주인공이라고 해도 이제 이상하지 않을 남이란 배우가 하드캐리한 작품이었고요. 그 외에 뭐 공명, 염혜란, 박병은, 장윤주, 이무생, 안은진 배우까지 팀플레이가 굉장히 뛰어난 작품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26회 우디네 극동영화제에서 경쟁 섹션에 초청을 받기도 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영화에 달린 댓글들 제가 몇 개 찾아왔는데 굉장히 당하신 분들이 많아요. 저희 집이 보이스피싱을 당했었는데 부모님께서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경각심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해서 가족이 다 가서 이건 이제 시청각 교재로 활용을 한 예죠. 그리고 30만 원이지만 보이스피싱 당했던 거 생각나서 울컥함. 아직도 못 잡은. 이제 소액 사건 해결이 안 된 겁니다. 대학 시절에 휴대폰 소액 결제가 막 나왔을 때 당했던 보이스피싱이 생각나는데 절박한 사람들이 피해보지 않았으면 이라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절박한 사람들이 주로 걸린다는 게 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가장 고약한 점이 아닐까. 피해자도 생각보다 주변에 많고 그래서 이 영화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공감할 수 있는 영화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영화는 평범한 중년 여성인 덕희가 보이스피싱 총책임자를 추적하는 이야기인데 오프닝 부분에 사실 이게 이 영화의 가장 큰 힘이에요. 네.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라는 이 자막 때문에 영화 개봉 이후에 실제로 일어난 이 사건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사건이죠? 공개가 됐죠. 김성자 씨라는 실제 피해자의 사연입니다. 이분의 이제 어린 막내 아들이 건물에서 떨어져서 큰 중상을 입어요. 근데 건물에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측면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걸려온 전화는 상대방에게 압류를 걸어야 나중에 소송에도 그 돈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압류를 거셔야 하지 않느냐. 근데 비용이 필요하다. 1,600만 원. 현금을 입금을 하셔야만 그 담보가 있는지 확인을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1,600만 원을 어쨌든 찾아내서 입금을 합니다. 그랬는데 그쪽에서 입금자 명이 아드님 명입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연이 됐고 일단 그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 사이에 살짝 다시 1,600만 원을 입금해 주시면 그 문제 해결하고 이런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미싱하면서 앉아있는데 옆에 몇 명이 있었어요. 나 200 있어, 나 300 있어, 나 500 있어. 동료분들이? 예, 그래서 하루 만에 또 그 돈을 다 보내준 거예요. 보내주고 난 다음에 전화를 계속 했죠. 왜 내 돈 안 들어오냐고. 1,600을 넣었으니까 1,600은 들어와라. 들어온다니까. 강남 국민은행 박지만이니까 여기서 대출을 해갖고 이제 줄 거다. 근데 그다음부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안 받고. 그러면서 금융기관의 담당자 이름 찾아가요. 은행원들 사진이 있죠. 있잖아요. 예. 박지만이가 없어요. 경비 아저씨가 오더니 왜 그러시냐. 이분 여기 근무하네요. 또 당했네. 그분이. 또 당했네.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그동안 아무리 연락을 해도 연락을 안 받던 그 전화에서 다시 전화가 걸려와요. 제가 김덕희 씨한테 제보할 거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 또 사기인가? 뭘 한다고? 나도 여기 붙잡혀서 억지로 하는 거라고요. 엉뚱하게 피해자한테 도움 요청을 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네가 나한테 얘기 좀 해봐. 믿을 수 있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조직에 관련된 내부 정보, 위치, 총책의 이름 이런 걸 알려주면서 중국에서 이 조직을 차리고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총책 우두머리가 명절을 앞두고 한국에 들어간다라는 귀국 일정을
자기가 알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귀국할 때 한국에서 잡으면 된다. 그 증거를 가지고 경찰을 찾아갑니다. 이거 빨리 수사해 주십시오. 큰일 났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경찰에서는 100억짜리 터져서 지금 다들 정신 나갔다고. 그리고 지금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 사람을 연락을 해가지고 그 위치가 진짜라는 걸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찍어서 보내고 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경찰에 제공합니다. 그리고 났더니 경찰이 그럼 우리가 할 테니까 그동안 수고하셨으니까 대에 가 계시라고. 잘 수사하겠거니라고 생각을 해요. 보이스피싱으로 200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사실은 이 김성자 씨가 모든 단서, 증거 다 확보해서 경찰에 제공했고 경찰에 검거했는데 김성자 씨의 공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얘기하지 않고 경찰이 마치 처음부터 기획 수사를 해서 건강한 것처럼 뉴스가 다 보도가 된 거죠. 그리고 이 보이스피싱 범죄에는 최대 1억 원의 보상금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성자 씨는 자신의 공을 전혀 인정받지 못해서 보상금도 전혀 못 받는 이런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검찰로부터 국민권익위원회 포상금 대상자로 추천을 드리겠다라고 전화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이것도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하도 당하시니까. 하도 당하시니까. 그래서 받았나요, 결국? 결국 그래서 5천만 원. 예, 결국 5천만 원의 보상금을 받으셨어요. 아니 사실 실화 소재로 택한 감독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은 바로 실화가 어디까지냐의 문제일 텐데 주성철 편집장님 생각하시기에 어디까지가 실화고 어디까지 허구인지 공부 좀 하셨습니까? 저도 이제 이 사건에 지금 좀 관심이 가서 이렇게 찾아봤더니 일단 김성자 씨가 이렇게 세탁소를 운영했다는 것도 맞고 그리고 피해액이 3,200만 원이라는 것도 맞고요. 3,200이요? 그리고 또 이제 이게 되게 흥미로운 지점인데 보이스피싱범이 자발적으로 먼저 구조 요청 전화를 했다는 것도 이제 맞죠. 나도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정말로 나가고 싶어요. 여기서 이제 감독님이 관심을 가진 부분은 김성자 씨가 피해자이면서 베테랑 경찰이 이게 수사라는 과정 그 이상의 엄청난 일을 해내신 거거든요. 네 가지 포인트를 이제 영화에 다 담아내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김성자 씨는 그 칭따위에 직접 가신 건 아닌데 그 영화에서는 극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동료들과 함께 칭따위에 가서 총책을 잡는 이런 설정에서 현실성은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은 다른 사건 조희팔 아시잖아요. 당군 일의 최대 조희팔의 흔적을 추적하는데 이 사건의 배경 역시 총책과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에 있었어요. 그리고 현실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영화에서 보이는 장면들도 현실에 있어요. 청년들에게 대단히 솔깃한 그런 제안들을 합니다. 해외 근무, 뭐 월 얼마 보장, 숙식 제공. 제가 할래요. 이렇게 해서 간 분들이 감금돼요. 영화 속의 재민 씨 역시 그런 사람이었을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전혀 자신은 범죄를 저지르거나 남을 해칠 이런 생각이 없지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매맞고 또는 죽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행하는 상황. 현실성 대단히 높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이 친구들은 나중에 이제 잡혀 나오게 되면은 크게 혐의를 묻지는 않게 되는 건가요? 어쨌든 보이스피싱으로 사기를 치기는 했지만 혐의를 묻지 않을 수는 없죠. 본인이 어쨌건 스스로가 전화를 걸고 피해자를 속이고 금원을 보내도록 만든 건 사실이니까. 처벌은 못 피해가. 예. 주동자 우두머리냐 아니면 중간 단계냐 행동 대원이냐에 따라서 처벌의 형량은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난 이 영화 보면서 이 피해자들이 자책하는 장면에서 제일 이렇게 리얼하게 느껴지더라고요. 통장에 돈 다 빼간다고 냉장고에 넣으라고 해서 넣고 폐지주 구하니까 텅 비었더라고. 직원이 아니면 내가 통장 몇 개 갖고 있는지 어떻게 하냐고요. 당연히 믿죠. 다 속아야 다 속을 수밖에 없어, 누구나. 감독님도 인터뷰를 위해서 그 여러 피해자들을 만나셨는데 하나같이 이제 내가 어리석었기 때문에 당했다라는 식으로 자책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봐서 마음이 아프셨다고 하는데요. 근데 나 같아도 저런 일 당하면 진짜 자책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절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영화를 만드신 것도 있고요. 영화 속에도 나오죠. 정말 무지한 내가 잘못이다라고 하는 덕희 씨를 이제 볼 수가 있게 되는데 나중에는 사기당한 게 내 탓이냐? 사기당한 내가 등신이냐고. 아니야. 내 잘못 아니고 절실한 사람들 등쳐먹는 너. 네가 잘못한 거야. 라고 이제 태도가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이 영화의 되게 중요한 미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지금 영화 속의 피해자들은 이제 덕희 씨가 직접 인터뷰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중에 은행원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은행 다니거든요. 은행원도 보이스피싱 당하냐고 다들. 그래서 아마도 감독의 의도가 어떻게든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만든 장면인 것 같아요. 혹시 박사님께서도 무슨 이런 사례들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있으신지? 꽤 많죠. 우선 정말 안 당할 것 같은 사람. 은행원보다도 판사님이 당하신 적이 있어요. 판사님이요? 예. 제가 들은 건 그거였어요. 제가 어떤 의사 선생님이 60억이었나요? 60억이요? 네, 피싱으로. 맞아요. 검사를 사칭한 어떤 사람에게 대출까지 해서 거의 전 재산에 가까운 돈을 하루에인가? 네. 맞아요. 와. 네. 그다음에 이제 정부 기관이 보이스피싱 당한 적 있어요. 정부 기관이요? 예. 2023년 7월이었죠.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있는 창업진흥원에서 이메일 피싱에 속아서 무려 1억 7,500만 원을 피싱범한테 송금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뭐 정부 공공기관이 피싱 범죄 피해가 된 첫 사례이긴 하고요. 저희가 알고 있는 이 전자금융 사기도 정말 다양한데 그 중에서 영화 시민덕기에서 나온 피싱 범죄가 가장 대표적일 것 같아요. 그죠? 피싱이란 말은 이제 신조어 합성어입니다. 프라이빗 데이터, 이 개인 정보에다가 낚시, 피싱 이 두 개를 합친 단어예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고요. 주로 믿을 만한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등을 사칭을 하거나 때로는 이제 위장된 홈페이지에 접속하도록 해서 걸리는 사람에게 이제 돈을 사취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피싱 범죄 초기에는 이 영화 시민덕기에 나온 것처럼 보이스 피싱, 목소리를 이용한 그런 피싱 사기. 이거는 햇살론이라고 저소득 서민 맞춤으로 나온 상품인데 공공기관, 금융기관, 수사기관 사칭을 해가지고 대출 또는 연체금 빨리 상환하셔라. 아니면 당신의 계좌가 지금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 공포감 조성하고 불안감 야기해가지고 바로 송금하도록 하는 이런 범죄가 많았었고요. 그다음 이제 메신저 피싱이라는 형태도 있어요. 메신저를 통해서 공공기관, 수사기관, 금융기관인 것처럼 보내서 전화를 걸게 하거나 클릭하게 하거나 이런 방법이 사용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메일을 이용한 피싱. 이메일 역시 그런 공공기관, 대기업 등을 사칭을 해서 막 사포를 합니다. 거기에 대응하거나 누르시는 분들 민감한 정보를 유출한다든지 또는 좀비 PC, 좀비 휴대폰이 된다든지 이런 형태로 피해를 당하시는 경우들이 있죠. 좀비폰이 되면은 이제 내 핸드폰이지만 다른 사람이 이걸 조종할 수 있는 거죠. 모든 것들 다. 그때는 전화기를 꺼야 되는 건가, 전원을? 그것도 함부로 못 하는 거더라고요. 바로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하셔가지고 경찰에. 디지털 포렌식을 해서 피해를 이제 당하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바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죠. 이 좀비폰이 영화에 나왔던 사례가 이제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 어떤 여성의 핸드폰이 이제 좀비폰이 되고 누군가 그걸 계속 조종하는 굉장히 섬찟한 영화가 있습니다. 이 보이스피싱이 사실 이제 너무 유명한 수법이라서 전화를 받은 경험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럼요. 저는 사실 보이스피싱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요즘에 문자가 진짜 많이 와요. 그건 저도 많이 와요. 제가 최근에 섬뜩했던 건 뭐였냐면 부고 문자가 온 거예요. 근데 아는 분의 번호로 왔는데 그 분이 해킹을 당해서 거기서 단체 문자가 온 거예요. 그거는 누를 수밖에 없잖아요. 장례식장이라. 근데 그분한테 다시 문자가 온 거예요. 제가 해킹된 것 같으니까 이거 누르지 말라고. 제 여동생은 실제로 당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여동생이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렸는데 그 정보가 어떻게 샜는지 연락이 와서 대출을 또 받으라고 하는 김성자 씨처럼 돈이 없는 애한테 돈을 또 달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홀라당 돈을 날린 적이 있죠. 근데 저는 이게 그런 제 동생이 시집 가고 애 놓고 반듯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동생 너무 없어 보여. 하여튼 삐질까 봐. 아니 뭐 이거 말고도 다양한 피싱들이 있잖아요. 뭐 스미싱도 있고 파밍이라고 불리는 것들도 있고 또 로맨스 로맨스 스캠. 로맨스 스캠 맞네요.
최근에 곧 나온 거죠. 예. 어떻게 다릅니까? 우선 피싱하면은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왔잖아요. 근데 지인으로부터 옵니다. 알고 지내는 연락처가 있고 이 경우를 이제 스미싱이라고 불러요. 네, 장례식, 돌잔치, 결혼식 뭐 이런 것들을 하면 지인인데 그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택배로 오는 경우도 있어요. 무료 쿠폰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링크를 같이 첨부할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지인 간에 할 수 있는 걸 하겠다라고 누르는 순간 전화기 악성 코드가 심어지는 거죠. 악성 코드가 심어지면 공인 인증서라든지 개인정보와 휴대전화에 있는 모든 그 증서 등을 다 탈취당해서 가지고 있는 현금 다 탈취당한 것만이 아니라 대출까지 받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럼 내가 한번 잘못 클릭했다가 다 탈취당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거죠. 비대면으로 그 대출 못하게 하는 그런 서비스가 생겼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 했어요. 돈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잘하셨네요. 잘하셨네. 근데 스미싱은 사실 저희가 많이 들어봤거든요. 많이 들어봤죠. 예. 파밍은 아마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파밍은 뭐죠? 기본적으로는 하나의 그 범죄용 양식장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은행 사이트 혹은 뭐 경찰 사이트, 검찰 사이트 같은 똑같은 위장 사이트를 만들어 놔요. 근데 여기에 사람들이 와야만 그게 피해가 발생하잖아요. 가짜 사이트에 오도록 만드는 그 코드를 이렇게 유포해서 클릭하는 순간 금융기관이네? 그러면 아이디, 비밀번호 넣고 개인정보 넣고 이렇게 하도록 만드는 거죠. 만약에 은행 사이트면 은행 사이트에 개설된 계좌가 있다면 계좌 관련된 정보 전부 그곳에 제공이 돼가지고 자산이 모두 다 탈취당하는 이런 형태가 이제 파밍입니다. 사실 나보다 나에 대한 정보를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는 애가 이 핸드폰인데 이걸 털려버리게 되면 나만이 아니라 나와 연결된 다른 사람의 정보까지 털리게 되죠. 저게 제일 무섭네 진짜. 감독님은 직접 당해본 적은 없으시다고. 네. 감독님이 접근하지 않는 이유는 드리는 노력에 비해서 털어먹을 게 별로 없다라는. 뭐 그럴 수도 있죠. 깨끗합니다. 사람들이 살기가 팍팍한 틈을 타서 전자금융사기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는 게 이게 그래서 더 악랄한 것 같아요. 이거를 근데 피할 수가 있을까요? 피하기 너무 어려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느냐를 말씀드리면 왜 그렇게 안 피했느냐라고 또다시 피해자 탓을 하는 우를 범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심을 해야 하고 그들의 행태를 좀 분석을 하고 패턴을 파악하면 피할 수 있죠.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 특히나 그들이 잘 쓰는 용어가 있어요. 일단은 저희가 사건 내용부터 먼저 고지를 해드릴게요. 일단 하면은 내 주의가 탁 집중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혹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혹시 본인께서 국민은행에서 재직했던 김민수라고 혹시 아는 사람입니까? 혹시? 저 유흥업소 간 적 없습니까? 라는 식으로 던지면 저는 간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제 그 다음에 절대라는 용어를 많이 써요. 또 아무도 믿지 말라. 근데 이거 일단 아무도 혹시 뭐 이거 저희 사춘기 때 부모님한테 진짜 많이 듣지 않아요? 야, 너 일단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너 혹시 그래서 그들이 이용하는 게 우리가 그렇게 그게 사회적인 학습을 받았으니까 사회화가 돼 있거든요. 보이스피싱 수법은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피싱에 대한 사람들이 경계를 하기 시작하니까 전자금융 사기 역시 진화를 같이 해요. 이게 정말 뭔가 허를 찌르는 느낌이란 말이죠. 사실 저도 이번에 방송 준비를 하면서 처음 알게 된 방송 준비하시는군요. 허를 찔렸네요, 우리가. 여러 번 찔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최근 그 MZ세대를 겨냥한 전자금융 사기 이 수법 중에 큐싱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젊은 세대들이 그 간편하게 QR코드를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여기 이제 뭔가 있으면 일단은 이렇게 누르고 보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큐싱은 이제 피싱 페이지로 바로 이동이 돼서 또 즉각적인 방어도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요. 이 성공률이 굉장히 또 높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거기 보면 위에 이제 QR코드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 위에다가 이제 QR코드를 더 씌우는 거죠. 와, 이거 진짜 모르겠다. 그쵸? 진짜 모르지, 진짜 이거는. 그다음 뭐 불법 주차 경고장 딱지라는 것도 이제 붙여놓고 거기다 QR코드를 또 더 씌워놓으면은 이거 진짜 교묘하다. 납부하라고 이렇게 유도까지 하고 있으니까 이건 정말 깜짝같이 속을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럼 거기 스티커가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자세히 봐야 되겠네. 네, 자세히 보셔야 되죠. QR코드 찍을 때. 이 예방법이 있어요, 큐싱은? 출처가 불분명한 QR코드 자세히 보셔야 이게 출처가 불분명한지 아닌지. 이 사람들이 가짜를 만들 때요 완벽하게 100%인 경우가 별로 없어요. 꼭
한두 자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 URL이라든지 전화번호라든지 또 기관명이라든지 그게 자세히 보셔야 돼요. 그 QR코드를 딱 대는 순간 클릭을 하게 되잖아요. 사이트가 뜨잖아요. 클릭을 안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디에나 있는 공공에 노출된 QR코드는 정말 신중하게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더 씌운 것인지 가짜로 붙인 것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일단은 그 QR코드 의심을 하시되 만약에 접속한 이후에 추가적인 어떤 동작을 요구한다? 응하지 마시고 이것만이 QR코드를 이용한 큐싱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는 따릉이 너무 자주 이용해서 이제 자세히 봐야겠다. 자세히 보셔야죠. 조심해. 그거는 진짜 모를 것 같아. 나는 진짜 자주 타고 다니거든. 근데 따릉이 같은 경우는 조금 그래도 정기적으로 가져가서 확인을 하는 따릉이는 이제 공공기관에서 관리를 하니까 그나마 이제 수거도 자주 하시고 그리고 관리도 하시고 살펴보시는데 전동 킥보드는 민간 업체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거도 잘 안 하고 그래서 많이 방치되는 거거든요. 그거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 부분도 역시 조금 소비자가 살펴보고 예방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리기관, 업체에서 그런 어떤 더 씌운 QR코드가 있는지 자주 살펴보시고 제거하시고 단속하시고 하는 노력을 해주셔야만 피해를 막을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것도 진짜 황당하네. AI가 범죄에 악용되는 일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최근에 AI 피싱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AI 인공지능, 머신러닝 들어보셨겠지만 딥페이크, 딥보이스 실제 사람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인공으로 조작해서 합성하는 기술이에요. 정말 큰일 났어. 왜? 난 지금 제보업자한테 잡혀왔어. 엄마 나 한 번만 좀 똑바로 얘기하라.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지인을 사칭해서 돈을 요구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내 사진을 가지고 이상한 영상과 합성을 해서 너 이거 유포하겠다. 그러니까 유포 안 당하려면 돈 보내라. 이런 식의 협박 범죄도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AI 이용한 딥보이스 같은 경우에는요. 샘플만 어느 정도 확보를 하면 그 사람의 목소리 샘플, 억양, 음성, 음향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정해진 스크립트를 그대로 말하는 것처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목소리와 억양만이 아니라 말버릇 있잖아요. 언제 쉬고 언제 이렇게 좀 끝을 흐리고 그런 것까지 전부 AI가 똑같이 만들어내서 지인들이 깜빡깜빡 속는 거죠. 그러니까 미연에 예방하려면 SNS상에 내 목소리가 포함된 영상은 좀 자제하실 필요가 있어요. 옛날에 왜 암호 이런 거 있잖아. 고구마 뭐 이런 암호 알지? 그것처럼 뭔가 그들만이 아는 암호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 이거는 부모님하고 해놓으면 되게 좋대요. 가족들, 가까운. 가족들. 근데 문제는 그게 노출되면 정말 꼼짝없이 당한다는 거죠. 그러네요. 그 하나를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요. 내가 지금 박사님 얘기 들었잖아. 그냥 물물 교환해. 화폐도 쓰고 그다음에 이렇게 뭐 소식 알릴 때 이렇게 불 때우고 비둘기나 독수리 같은 거 우리가 조련해서 하고 그렇게 해. 전자기기 다 없애야 돼. 진짜 위험해. 진짜 위험한 거야. 우엽고. 근데 그냥 궁금한 게 내가 두 분한테 어느 날 굉장히 급하게 500만 땡겨달라고 하면 두 분 어떠실 거예요? 저한테요? 두 분한테. 감독님 어떠실 거예요? 500만 원. 너무 큰 저는 빌려줄 것 같아요. 진짜? 일단 500은 있다는 얘기네요. 근데 거의가 달라고 하면 미친나 이럴 것 같은데 봉이 달라고 하면 왜냐면 봉은 아가 있잖아. 오죽 급하면 내한테 돈을 달라. 니도 알을 낳아. 그러면 내가 누나한테 500 땡기려고 아이를 할 수는 없잖아. 근데 그러면 딥보이스 관련해서 그 범죄 사례가 있나요? 실제로? 있죠. 와, 벌써 있구나. 벌써요? 벌써 있습니다. 오약고. 너무 무섭다. 이제 중국에서 일어난 일인데 중국의 IT 기업. 당연히 딥보이스나 이 문제를 잘 아는 그 IT 스타트업의 CEO예요. 회의 중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영상 통화가 걸려왔어요. 아주 중요한 사업 파트너이자 오랜 친구로 지내던 다른 CEO예요. 그래서 이 사람 건 좀 받아야죠. 그래서 이제 딱 받았어요. 나 회의 중인데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딱 그 얼굴과 몸 다 있는 원래 그대로고 목소리도 그대로예요.
그러면서 나 지금 좀 미안한데 당장 현금이 좀 필요하다. 알다시피 지금 정부 그 용역을 받기 위해서 입찰을 넣고 있는데 현금 얼마를 그 보증금으로 넣으라네. 근데 지금 내가 외부에 나와 있는 바람에 대신 좀 그 주면 나중에 다 바로 이자 붙여서 줄게. 너무 친하고 거래도 많았고 요구한 대로 거액을 우리나라도 한 30억 원이고요. 30억 원 정도를 이제 보내줬어요. 아니 일단 뭐 얼굴도 보이고 목소리도 들리니까. 와, 야 이거 진짜 이걸로 하면 영상 통화로 하면은. 예. 그날 저녁쯤 돼서 내가 이렇게 도와줬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나 궁금하잖아요. 입찰 성공했어? 라고 이제 문자를 보냈어요. 근데 무슨 입찰? 어떻게 된 거냐면 그 CEO가 공개적으로 가서 강연하고 방송하고 했던 그 영상하고 목소리를 가져다가 딥보이스, 딥페이크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움직이면서 말을 했는데 아주 정밀하게 보면 큰 화면이라면 합성이란 게 보여요. 티가 나는구나. 근데 회의 중에 갑자기 작은 휴대폰으로 보니까 이게 갖다 붙인 접합면이 이상한 게 안 보인 거죠. 와, 진짜 무섭다. 갈수록 더 늘어날 범죄 같은데 이거. 이거는 늘어나겠지. 소비자 한 분 한 분이 계속해서 신종기법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셔서 자기가 조심한다는 거 너무 어렵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2022년 9월부터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 앞서 시민덕회에서도 외국에서 주로 전화가 걸려왔잖아요. 그런데 과거에는 그 외국에서 걸려온 것인 것처럼 안 하고요. 중간에 그 번호 변환기를 사용을 해요. 그러면 마치 우리나라에서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서 걸려온 것인 것처럼. 근데 그걸 전부 다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외국에서 걸려오면 미리 음성으로 이 전화는 해외에서 걸려온 전화입니다. 라고 이제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이스피싱 피해가 상당히 줄었어요. 아울러 원스톱 서비스. 한 번 어디에 신고하든 바로 모든 그 조치들, 계좌 정지, 그리고 동결, 이체 정지 이런 것들이 바로 시행되고 다시 이제 추적 들어가고 수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에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보이스피싱 음성 분석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1당을 검거한 사례도 있고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 최근에 가장 검거가 많이 된 사례, 예방이 많이 된 사례는 은행 등 금융업소의 창구 직원들의 노력이었어요. 은행 창구 직원이 사전 교육도 많이 받으시고 가이드라인 안내를 많이 받으셔가지고 일단은 대화를 하면서 천천히 인출을 좀 지연시킵니다. 그 사이에 비상벨을 누르거나 또는 다른 직원이 경찰에 연락해서 경찰관들이 오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예방된 사례가 무척 많아요. 그 금융업체에서도 무척 많은 노력을 해주고 계시다. 우리 국민들도 함께 거기에 동참해 주셔야만 됩니다. 오늘은 영화를 통해서 다양한 전자금융 사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오늘 굉장히 오랜만에 방구석 일렬에 나와주셨는데 소감이 어떠신지요? 우선은 처음으로 배우 자격으로 나와서 무척 좀 떨리고 흥분되고 또 시민덕희 한 번 더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정말 표창원 박사님을 모시고 마지막 질문이 이게 될지 몰랐어요. 혹시 검토 중인 차기작이 있으신가요? 시나리오 엄청나게 많이 간다고 들었거든요. 사실은 제가 최근에 추리소설을 썼어요. 원래 그 박사님의 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드디어 나와서 지난 이제 부산 국제영화제 그 아시아 컨텐츠 마켓에 올라갔고요. 그래서 지금 컨텐츠 제작자와 출판사, 제 대리인이죠. 출판사 지금 협상 중이라서 차기작이 제가 쓴 진짜요? 소설의 영상화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 멋지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화 속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